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승선원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나무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담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빼내는 미군의 작전인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양측 모두 무력 행사에 나서면서 휴전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 사실관계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지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진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선박이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판단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 첫날부터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커지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나서자 이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래들리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도 민간 선박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란 소형 보트들을 격침했고 이란이 선박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서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지원으로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소형 보트 격침 보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보 사격에 퇴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과의 휴전 뒤 한 달 동안 멈췄던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 지역 공격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UAE는 즉각 이란에 대한 완전하고 정당한 대응 권리를 경고했는데요.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으로 종전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 mean, I can't tell that to a reporter. If they misbehave,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you know,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이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다고요.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사회 이익을 위해 선박들을 풀어주라고 이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도 같은 식으로 관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중국이 이란의 해협 개방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Now would be a good time for our international partners to step up and put pressure on Iran.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베센트 장관은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이고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해왔다면서 사실상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에 자금을 대주고 있던 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단기적인 유가 급등이 미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잘 안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2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 항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Awaiting the permission to cross to the Iran.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로를 홍해 얀부항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로가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얀부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자 사우디는 1200km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이곳으로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회로는 예멘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이들에게 납치돼 아덴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정보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선박을 탈취하는 전략적 분업 구조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와 해적을 앞세워 홍해에 목줄을 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t really depends on how much the Iranians are pressuring them. But the question today is that does the Iranian regime really want them to be involved?
or are they saving them for the next phase?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최근 홍해 소말리아 인근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이 해역에서 납치 공격 시도가 잇따르면서 최소 선박 3척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홍해마저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방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상대가 답하면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라고 서로 요구하고 종전과 핵 문제 중 뭐가 우선이냐를 놓고도 평행선이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욱 기자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덕스럽고 외교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عادت آمریکا به زیاده‌خواهی و مطالبات نامعقول راحت نیست که ترک بکنن.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과 농도 상한, 농축 우라늄 처분 등과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부분 추측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은 복잡한 핵 협상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먼저 합의한 뒤 시작하자는 입장 재확인입니다. مواردی است که صرفاً گمانه‌زنی است. ما در این مرحله در مورد هیچ چیز دیگری جز توقف خاتمه کامل جنگ. 앞서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14개 항 수정 제안으로 받아쳤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철군,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제안에 모든 걸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놓고는 그저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서로 상대의 제안을 새 제안으로 되돌려주면서 퇴짜만 놓는 행태를 끝모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꽉 막힌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로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탈출을 돕겠다며 개시한 작전이 이란의 반발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이란군이 밝힌 데 이어 외무부도 입장이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44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6.42달러로 전장보다 4.39% 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에너지 시설이 이란에 공격받았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잇따른 피격 사태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달러 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줄이며 1,470원대 중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4.9원 하락한 1,478.4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62.8원과 비교하면 15.6원 올랐습니다. 장중 원달러 환율 고점은 1,478.4원, 저점은 1,462.8원으로 변동폭은 15.6원을 나타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일본은 장기전에 대비해 중동 국가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며 에너지 수입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당장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과 비슷한 상황인 우리도 눈여겨볼 점이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베트남 일정을 마치자마자 바로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커진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치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国際情勢が非常に厳しくて複雑になっている中、私は同志国連携の重要性を長年訴えてまいりました。Once again, we are governing in what are volatile and difficult global economic circumstances, which just underlines how important relationships between our nations are, between trusted friends and partners. 호주는 일본이 액화 천연가스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가스 수입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합니다. 석탄은 60%를 호주에서 사옵니다. 반대로 일본은 디젤유 등 정제 석유 제품을 호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유 없이 수출을 제한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히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고 미국산 원유는 수입량을 4배 넘게 늘렸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엔 멕시코에서도 원유 100만 배럴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성사시켰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95% 이상을 중동 석유에 의존해왔는데 전쟁을 계기로 수입처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 위험도를 낮추려는 거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기 조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란 전쟁 탓에 6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호 선발대가 수송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고 중동 전쟁은 미중 담판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수도공항에 미군 C-17 수송기 2대가 잇따라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마다 전용차와 경호 장비 등 선발대를 실어 나르던 기종입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방중을 앞두고 현지 경호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주엔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의 화상회의와 외교수장 사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He's not going to move to reschedule it as far as I know. I have been bringing up the Chinese relationship with Iran in my meetings with the Chinese. 앞서 이란 전쟁 탓에 6주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동 휴전 협상은 불발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이중 봉쇄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돈줄을 조인다는 명목으로 중국 민간 정유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발끈한 중국은 부당한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첫 행정명령 발동으로 맞섰습니다. 방중에 또 차질이 생길 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사전 삿바 싸움이란 분석에 더 힘이 실립니다. If the Hormuz is still closed by the time President Trump goes to China, this issue will be high on the agenda of the bilateral talk. 5월부터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미국 일방주의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을 중국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면서 단순 무역 담판이 아닌 국제 정세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판이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중순 중국 방문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는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각 4일 관련 질의에 그런 회담은 현재 일정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당국자가 현재라는 단서를 거론한 만큼 향후 북미 양측의 조율 여하에 따라 두 정상이 극적으로 회동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즉시 점령할 수 있다는 최근 발언을 비롯해 여러 차례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쿠바를 언급해온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9년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자리 잡은 뒤 시작된 미국의 쿠바 제재는 어느덧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Ahora, como le expliqué, tengo 7,000 y pico. Dan 50 turnos diarios. ¿Cuándo yo vuelvo a comprar gasolina? Ya eso será para pararme. 수십 년 제재로 쿠바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고 핵을 보유한 국가도 아니라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쿠바를 강하게 압박하는 배경으로는 먼저 지정학적 특수성이 거론됩니다. 쿠바와 미국 본토 사이는 약 145km,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가깝습니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두려다 미국과 부딪혔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며 쿠바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적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됐습니다. Within the past week, unmistakable evidence has established the fact that a series of offensive missile sites is now in preparation on that imprisoned island. 백악관은 최근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쿠바가 이란 정부를 포함한 주요 테러 지원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조직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알자지라 등 일부 외신은 백악관 발표에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플로리다에는 쿠바계 미국인 140만 명 이상이 사는데 이들 사이에선 반공 정서와 쿠바 강경론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쿠바 문제는 외교 현안을 넘어 표심과 직결된 정치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트럼프 특유의 캐릭터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란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분명히 쿠바의 이 공산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 정권을 옹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일부에선 쿠바 북부 해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 등 에너지 변수도 거론됩니다. 인도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까지 압박하는 흐름이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쿠바는 지리적 근접성, 냉전의 기억,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이 맞물리며 반복적으로 위협 대상으로 소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퀴즈 퇴출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잡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인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은 부산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보수 결집으로 불리는 이른바 동남풍에 맞서 낙동강 전선 탈원에 사활을 걸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부역자들에게 꽃가마를 태운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의 부활입니까? 또다시 내란을 추진하려는 내란 추진당입니까? 민주당은 오는 수요일 평당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지역에 공천하는 등 5군데 재보선 교통정리를 마칠 계획인데 지방선거 목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퀴즈를 퇴출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좀 분명히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을 맨 앞에 걸었습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가운데 7명이 전과자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범죄자를 걸러내는 선거라고 외쳤습니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들에게 지방 살림을 맡겨야 하는 겁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국민 심판을 받자며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종상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절차와 과정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는 여야 슬로건에서 보듯 이번에도 다시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받는 중심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당이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 전 비서실장은 다른 후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자 여권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상상 이상 강력합니다. 선봉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탈당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데 이어 후보 등록 무기한 연기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이런 당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역시 공천 배제를 요청하는 가운데 지도부 의중도 컷오프로 기운 분위기입니다. 우리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어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전천후 압박이 이어지자 정 전 실장은 반격했습니다. 마지막 충정이자 용기로 나섰는데 공천 원칙은 대체 뭐냐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몰락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집권 여당과 그 당 지도부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당 광역시장 후보에 뽑힐 때 이의제기한 사람이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맞은 추경호 후보는 그러나 맞대응하는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보수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에 의한 기소에는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를 판단할 당 윤리위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라도 결정해주면 내일이라도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정진석은 가장 확실한 한석이라는 당 안팎의 예측에도 국민의힘이 결국 컷오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주호영, 이진숙 후보 같은 컷오프 잡음, 나아가 무소속 출마 등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망은 분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야권에서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향한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여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당적 가릴 것 없이 특검 저지 연대에 나섰는데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딱 한 달 앞둔 날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사표를 던진 범야권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고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핵심 이슈로 특검법 논란을 한껏 띄우는 동시에 향후 연대의 물꼬를 트려는 행보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까지 줄줄이 공동 대응을 예고했고 공천 내용에 주춤했던 지도부는 물 만난 고기처럼 그야말로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드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정당성을 부각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다만 한 달 남은 선거에 미칠 파장을 두고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도 애둘러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황. 이번 달로 못 박은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는 일종의 전략적 후퇴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 지도부도 여론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종합적으로 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검법 그 자체에 대한 의견 등들 또 판단해야 될 대목들이 있다라고. 야권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론 악화에 청와대까지 신중론을 주문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고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특검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오는 6일 원내대표 선거를 마친 뒤 논의가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재판 소원 시행 후 처음으로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건이 나오며 헌재는 후속 절차 확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절차는 법원의 몫으로 남겨진 상황이라 두 기관 모두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기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 소원 시행 한 달여 만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제도를 첫 본안 판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제약회사 녹십자가 형사 무죄 판결과 다른 결론이라며 재판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건이 나온 뒤 헌재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실무 작업과 관련해 서류 제출 전자화를 의제로 대법원 실무진과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녹십자 사건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특별히 많은 건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회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헌재 설명입니다. 이런 실무 작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전원재판부 평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평의는 사건의 중요도나 특성에 따라 수시로 열리기도 합니다. 다만 헌재는 주문의 형태, 즉 재판을 어떤 식으로 취소할지를 정하는 것까지가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일찍부터 밝혀왔습니다. 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절차는 법원에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 대법원은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헌재로부터 답변 요청을 받은 녹십자 사건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재판소원 흐름도의 윤곽이 언제쯤 나올지 두 기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상승세가 뜨거운 SK하이닉스는 140만 원을 돌파하며 시총 1,0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의 기대감이 맞물리며 7,000선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과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338.12포인트 5.12% 급등한 6,936.9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1.39포인트 1.79% 오른 1213.7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6,900선을 넘어 사상 첫 7,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 넘게 급등해 사상 첫 140만 닉스를 달성하며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5% 넘게 상승한 23만 2,500원으로 마감하며 올해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을 통한 국내 주식 직접 취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이제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의 향방에 따라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이 내년에 1% 중반대까지 떨어진다는 OECD 최근 추정 결과도 있었다시피 경제 기초 체력은 안 좋아지는데 주가만 계속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것이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거든요.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도체와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맞서며 향후 시장 방향성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닷새간 전면 파업에 나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선 비반도체 부문인 완제품 사업부 기반 노동조합이 이탈하면서 이른바 노노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여정 기자입니다.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닷새간 전면 파업에 나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나흘째 노사가 정부 중재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사측은 쟁의 활동과 소송을 서로 취하하자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에만 유리한 일방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임금 인상과 경력금, 인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손실액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다 공감을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 회사에 제시안이 없다는 것이 저희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노사는 이틀 뒤 1대1 면담을 거쳐 노사정 협의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에선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인 완제품 부문 조합원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사업부 직원들이 주축인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 등에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동행노조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신경 써달라는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어용 노조라는 비판까지 이어지며 상호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행노조 규모는 2천여 명 수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 7만여 명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내부 불만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노조 내 균열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보통 고속도로엔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되죠. 어린이날인 만큼 당일치기 나들이를 가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은 지방 방향 이동도 괜찮습니다. 서울 방향으로도 막히는 구간은 없는 상황인데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서울 방향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니까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분들께서는 이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금 전 45번 중부 내륙선 창원 방향 고령 분기점엔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선은 물론 진입로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견인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은 잠시 통행 자체를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 부근 지나는 분들께서는 여유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시야가 답답한 구간들이 많습니다. 안개 구간 역시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개등과 비상등 사용 잘하면서 안개 구간을 빠져나가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지금은 정체 구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최대 정체 시간대에 충청권에서는 청주휴게소 부근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안성나들목 부근 통과가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분들께서도 지금은 과속에만 유의하신다면 목적지까지 무난하게 도착 가능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지금은 전 구간 수월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정희였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합니다.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나들이하기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9도로 쌀쌀해서 겉옷은 꼭 챙기셔야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또 춘천이 22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고 미세먼지도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부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강릉이 15.6도, 청주가 9도, 대구가 9.7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20도를 웃돕니다. 서울 22도를 비롯해 대전도 22도, 대구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